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뷰터뷰 9화인가? 10화? 벌써 10화요? 벌써 10화가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먹을 음료는요, 물입니다. 한잔 하시죠. 아이 맛있다. 네, 오늘 저희가 늦게 촬영하는 이유로 오늘도 간단하게 물 먹으면서 뷰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저희 주식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한 이유입니다. 부인은 왜 단순화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개별주도 일부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글, AMD, 팔란티어, 테슬라 뭐 이런 좋은 주식들이죠. 그런데 제가 개별주를 투자하면서 느낀 건 변동성이 진짜 하루 만에 20% 빠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주식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한테 포부를 밝혔었어요. 나는 이 개별주로 떡상을 한번 좀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주로 뭘 담아야 될지 계속 남편을 좀 귀찮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진짜로 알아서 했죠. 뭐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0%를 하루아침에 맞고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 해야 될까? 주식은 내가 맞출 수 없구나, 결국. 그러면 맞출 수 없을 때 변동성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네, 당연히 지수 추종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QQQVO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식입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지수 추종 ETF가 결국에는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결국에는 지수 추종 ETF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높았던 이유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수 추종 ETF가 개별주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별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 200%, 300%를 단기간에 먹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했을 땐 팔지 못합니다. 왜? 더 오를까 봐. 그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는 공포감에 팔 확률이 좀 높아요. 안 팔 수도 있지만요.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올랐을 때 그 도파민이 떨어졌을 때 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래서 저는 개별주가 수익률이 조금 났을 때, 한 10%, 20% 났을 때 결국 다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지금 지수 추종 ETF 제 계좌를 보시면요. 지금 횡보장의 하락장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개별주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 30% 났던 주식들도 다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약간 저한테는 트로피 같은 개별 주식 하나 정도는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강 기업이죠. 그 최강 기업 중 하나는 꼭 들고 있고 싶어서 처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는 그런 대기업 개별주 같은 경우는 VO, QQQ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된 포트폴리오를 굳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VO, QQQ가 떨어졌을 때 반대로 오르는 성향을 가진 방어주, 그러니까 XLV나 GLD 같은 주식을 조금씩 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은퇴를 계획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QQQ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식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 또한 단순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저희는 계좌를 더 자세히 안 볼 예정입니다. 계좌를 볼수록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는 이유는 이 등락에 있어서 제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 나스닥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ETF의 장점은 일단 지수 추종 ETF를 하나를 담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일단은 제일 장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수 추종 ETF를 하나를 무조건 담으려고 합니다. 나스닥 100을 넣은 거고요. 이어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고 집중 투자를 하나를 더 넣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XLV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테크 주식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딱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환매에 돈을 고 있는 걸 보니까 XLV도 결국에는 상승 기류를 타가지고
수익권까지 안착했거든요. 꾸준하게 돌고 도는 걸 보니까 나스닥만 가지고 있는 게 꼭 수익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XLV도 또 가지고 있는 건데 나중에 한 번씩 리밸런싱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미국에 상장된 ETF는 나스닥 100인 QQQ만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 100 안에서도 이미 10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분산 투자는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스닥 100만 들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배당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커버드콜을 선택했고요. 커버드콜이 가장 절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스닥 100, 그 다음에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을 이렇게 분산 투자한 이유는 저희가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배당금을 적절하게 줄지요. 이거를 생각해보고 저희도 여기서 또 다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커버드콜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QQQ가 수익률이 가장 좋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선택과 집중 투자를 결심한 거고요. 저희가 국장에 지금 진입을 하는 건 저희도 두려움이 있는 편인 거죠. 그렇죠. 투자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국장은. 그래서 분산 투자를 국장도 하려고 합니다. 남편님. 그런데 남편님은 커버드콜로 은퇴를 하는 게 절세 효과 말고 혹시 다른 이유도 있나요? 사실은 절세 효과가 없었으면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걸로만 이루어진 커버드콜을 굳이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커버드콜을 매수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주변에 말을 많이 들었어요. 커버드콜은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다. 그런 얘기는 가장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 본주식, 그러니까 위클리 타겟 200 같은 경우도 본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그런데 코스피 200이라는 본주식에 투자를 하면 뭐 성장률로 따졌을 땐 더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은퇴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월 현금 흐름,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정감이라는 거거든요. 안정감이 주식 투자에서 왜 중요하냐면 안정감이 있어야 내가 성장 동력으로 산 주식, 성장주죠. 걔네가 등락이 보통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을 때는 내 통장이 두둑해야 이 성장주에 대한 공포 매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이 은퇴자한테 있어서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테스트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코스피를 배경으로 한 위클리 타깃 200 커버드콜, 그리고 금융 탑10 고배당 커버드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테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본 주식을 사서 성장률을 더 먹으면서 그거를 매도해서 생활비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하나로 뭐 무조건 그냥 뭐 10년, 20년, 30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주식 시장을 떠나지는 않으면서 계속 제가 그거를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좀 생각하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커버드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삐터비 9화에서 댓글 달린 거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은퇴 준비를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커버드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커버드콜로 은퇴 준비를 하는 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커버드콜로 들어온 수입 중 20-30%는 반드시 성장 엔진, 그러니까 성장주에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커버드콜의 단점은 원금을 갉아먹으면서 받는 배당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받은 배당금의 20-30% 혹은 그 이상, 저희가 계속 전략을 잘 하면서 생활을 하면 반드시 30% 이상은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재투자를 하냐? 본주식입니다. 그러니까 QQQ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국장에 대해서는 좀 진입을 좀 늦게 했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 재투자는
QQQ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재투자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남편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남편님은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을 때 추천하는 종목이 있나요?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구성한다고 했을 때 추천하는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해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IT 계열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나스닥 지수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별도의 반도체 지수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유명하죠. 성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주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AI가 워낙 강세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케어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아니면 금융 쪽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금융이 되게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좀 황당한 말이긴 한데 거의 0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지고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 섹터를 하나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 정도만 가져가면은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현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금상첨화죠. 이런 현금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위험하게 넣어놓는 것보다는 CMA나 예적금에 그냥 묶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그죠? 어차피 현금이니까. 예, 맞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절대 안 생기는 그런 데다가 현금 파킹을 해두시길 권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인한테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했었잖아요. 그렇죠. 통장에 다양한 주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화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때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심해요. 팔란티어랑 엔비디아가 성향이 비슷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식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는데요. 팔란티어가 팍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팍 올라갈 때 팔란티어가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오르고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요. 다시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겪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를 다 들고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면 지수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수 안에 이 주식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트로피처럼 하나만 들고 있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팔란티어를 들고 있을 거냐, 엔비디아를 들고 있을 거냐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주식이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우량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느끼는 점이 뭔 줄 아세요? 저희가 저희 계좌를 딱 봤을 때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빨간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비싸게 보여요. 왜? 수익률이 보이잖아요. 이게 작년 대비 얼마가 올랐는지 저희 계좌로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타이밍은 따로 없고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함으로써 오히려 잘 보여요. 내가 잘 하고 있구나, 못 하고 있구나. 지금 하락장인데도 내 투자가 잘 되고 있구나. 나는 뒤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빨간불, 파란불 다 섞여 있는 그런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거 빨간불이네, 파란불이네. 계속 일희일비하면서 저는 잔잔하지만 예적금보다는 항상 나은 수익률을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주식 통장에 만족을 하고요. 국장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뭐 배당금 받았으면 배당금 이만큼 받았다, 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좌는 바뀔 수 있어요. 특히 국장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왜 자꾸 주식 종목 바꿔? 이렇게 비난을 하시기보다는요. 인컴 부분은 뭐 저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만 관심 있죠, 우리 계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히 계세요.